12세기 초 한 젊은이가 있었다.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결코 왕이 될 수는 없었던 젊은이. 젊은이의 고향은 오늘날 태국에 있는 노뿌리 지방이었다. 할아버지 때부터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외중조부가 왕이었던 까닭에 강력한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가문. 기록에 의하면 이 가문의 차남으로 태어난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매우 용맹했고 지략에 밝았으며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결국 왕위 계승 결정권을 갖고 있던 브라만 사제 디바카라 판디타의 눈에 띄게 된다. 크메르는 군주국가였으나 개인의 힘보다는 종교적 관습과 제도에 의해 통치됐고 종교 지도자들의 힘도 강력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실력자 디바카라 판디타의 주목을 받게 된 이 젊은이. 젊은이는 왕이 되고 싶은 야망이 있었다. 당시 크메르는 로뿌리 지역에서 성장한 신흥 왕족 세력인 수리아 가문과 그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난 기존의 왕족 세력들 간의 치열한 왕권 다툼이 빈번했다. 결국 왕위 계승을 결정했던 브라만들은 무능한 단인드라 바르만 대신 야망 넘치는 이 젊은이를 선택한다. 그들은 때를 기다렸고 쿠데타를 계획했다. 크메르의 역사는 이날의 비참함을 이렇게 기록한다. 그는 코끼리에 올라 왕을 살해했다. 가로다가 아래에 있는 뱀을 습격하여 살해하는 것과 같았다. 쿠데타에 성공한 지 6년 뒤인 1119년, 젊은이는 마침내 크메르 왕조의 18대 왕으로 등극한다. 겨우 17살에 불과했으나 지혜롭고 총명했기에 왕위에 등극할 수 있었던 젊은이. 젊은이는 왕비와 함께한 이 등극식을 통해 드디어 태양의 숭배자란 칭호를 얻게 된다. 새로 등극한 왕 수리아 바르만 2세의 생각은 이전의 왕들과는 달랐다. 그는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 종교를 개혁하고 주신이었던 시바 대신 또 다른 힌두신 비슈누를 선택한다. 그리고는 왕궁 근처에 가장 아름답고 웅대한 사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다. 그것은 힌두 사상에서 우주의 중심이자 신들이 거주한다는 메루산을 통째로 옮겨오는 일이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그동안 크메르인들이 쌓아왔던 모든 학문과 기술이 하나로 직결돼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앙코르와트의 건설은 국가의 최대 프로젝트가 됐다. 전문가들은 앙코르와트 건설에 매일 2만 명 이상의 인부가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인도 타지마할의 경우도 매일 2만 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력으로 왕위를 차지한 권력가답게 국토 확장에 대한 야망도 컸다. 그리하여 등극한 지 10년 뒤인 1129년 그는 마침내 이웃나라인 참파에 대한 대대적인 정복전쟁을 일으킨다.
당시 그가 이끈 군사력의 규모는 700척에 달하는 함대와 2만 명이 넘는 정예 병사들. 오늘날 베트남 남부에 살았던 참파족들은 오랫동안 크메르의 영향권에 있었다. 하지만 세력이 급성장하면서 크메르를 이협하자 결국 정복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병사들의 무기는 창과 활, 화살, 방패가 전부였지만 해군들은 적의 배를 끌어당긴 다음 밧줄로 고정시키고 육박전 형태로 전투를 계속했다. 이날에 대해 크메르의 역사는 기록한다. 크메르의 군주는 정복의 야망을 참파로 돌리게 되었다. 1145년 그는 참파를 공격하여 수도 비자야를 함락시키고 이 왕국의 주인이 되었다. 당시 크메르의 영토는 오늘날의 태국과 미얀마, 베트남 일원을 포함한 인도차이나 반도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려 37년에 걸친 대공사 끝에 수리아 바르만 2세는 이곳을 찾았을 것이고 마침내 신의 궁전을 완성했다는 깊은 감회에 젖었을 것이다. (12세기) 중앙탑이 완성되고 건설자인 수리아 바르만 2세가 찾았을 때 이곳엔 금빛 찬란한 4m 크기의 비슈누상이 있었을 것이다. 수리아 바르만 2세에게 비슈누는 모든 힌두 신들의 왕이었고 앙코르와트는 그 비슈누가 거주하는 천상의 궁전이었다. 건축왕이자 크메르의 국토를 30만 평방킬로미터로 넓힌 정복자였으며 스스로 비슈누의 화신을 자처했던 왕. 그는 훗날 이곳에 묻혔으며 파라마 비슈누 로카란 칭호를 받는다. 위대한 비슈누의 세상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사후 영원히 번성할 것 같던 크메르는 다시 권력 다툼에 의한 혼란과 주변국의 침략으로 이어지고 쇠락의 길을 걷는다.